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3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권력형 공작 의혹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선거 공작 비리 비호 해명하라. 중앙일보는 대통령 주변 인물 비리 어물쩍 덮을 생각 말라에서 정권 도덕성 걸린 백운우 유재수 이상호 의혹 청와대가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해야 한다. 동아일보는 백운우 팀 민정 본연 업무 외에 일 개입 의혹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문화일보는 선거 공작 본거지 청의 검찰 공격 법치농단 아닌가. 문화일보는 울산 경남 야 후보 무더기 표적 감찰 의혹도 심상찮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권력투쟁 과정의 상상, 업무와 의혹이 난무합니다. 권력을 유지하는 세력과 탈취하려는 세력 사이에는 치열한 공작과 정보전이 펼쳐집니다. 법적 공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불법 공작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사법적 단지 역시 누가 국민적 지지를 더 얻느냐에 따라 결판납니다. 결국 자기 진영을 결집시키고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또 다른 공작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진정한 정치는 실종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벌어지는 공작 정치 의혹도 그런 상황입니다. 국회 국정조사로는 여야 간 공방만 벌이다 끝날 것입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겠지만 현재처럼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켜 수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불법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국회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여야는 답 없는 국회 대치 접고 머리 맞대야 한다. 한국경신문은 국가 예산 부실 지각 심의 상습범된 국회 왜 존재하나에서 5년째 법정 시한 넘긴 예산안 집단 배임 비난 자초 총선 앞둔 여야 구조 지역구 사업 끼워넣기 다막 극성 예결위 상설로 하고 심의 기능 늘리는 근본 대책 절실하다. 매일경제신문은 이 와중에 지역구 예산 앞다투어 늘리는 여야 거물들이라면서 국회 상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법정 시한을 넘긴 졸속 국가 예산 심의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법률 위반입니다. 입법기관이 법을 위반하는 데 대해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국회가 예산 심의를 하지 않는다면 정부안이 자동 통과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국회의원들로는 예산 심의가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 자체가 잘못 불평등하게 불균등하게 배분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제도를 폐지하고 전면적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북이 금강산 철거 통과하자 원산 개발하자는 정부라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은 미국의 간섭 없이 남북 내부 교류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문재인 정부가 미국 눈치 보면서 결정을 유보해서 벌어진 문제입니다. 금강산 관광도 중단되는 상황에 원산 개발 참여가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출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어제 하루 쏟아진 암울한 경제 뉴스들에서 지난 11월 수출이 전년 대비 14.3% 감소해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확대 등 현금 복지 폭정 탓에 국민 1인당 국가부채가 1,400만 원을 넘어섰다. 한국경신문은 급나가는 수출, 정부는 단기 지원책 말고 근본 원인 살펴보라 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먼저 통계와 관련해서 전년 대비 마이너스 수출을 강조하며 수출 자체가 중단 또는 실제 마이너스가 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수출 6위 국가입니다. 전년 대비 수출이 줄어든 것은 전지구적 경기 후퇴에 수출 변동에 따른 결과입니다. 수출 주던 경제성장 정책을 조정해야 할 시점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수출 감소 통계를 부풀리면서 분배나 복지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주장입니다. 수입료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수입 건수, 수입료 3배 격차, 정관예우, 사법정의에 반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관예우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 강력한 누진적 세금을
부과하면 뭐 3배를 받든 4배를 받든 다 세금으로 환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집값, 전세 가격 더 올리고 청약시장 과열시킨 부동산 규제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규제를 안 하고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안 오르지 않을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 아파트는 투기 상품입니다. 투기 상품은 규제 여부와 상관없이 투기적 거래가 일상화하고 값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도론판의 판돈과 거래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자본주의가 부동산 투기판을 뒷받침하는 한 그렇습니다. 투기판 자체를 없애면 투기는 건절될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주택 공개념을 도입하는 전면적 주택 정책을 펼치지 않고서는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두고 부동산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 대사 관련 한경신문은 미국 대사가 종북 좌파 언급 그냥 지나칠 일 아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외교적 결례 여부를 떠나 미 대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두둔하는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외교적 결례를 떠나다니요. 말이 될 소리를 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이 미국 식민지고 미국 대사가 한국 총독이라도 된다는 소리인지 한국경제신문에 묻고 싶습니다. 북미 간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 대사가 종북 운운하면 트럼프도 종북주의자인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 군인연금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공무원 군인연금 시한폭탄 왜 개혁하자는 말조차 안 나오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올해부터 10년간 공무원연금에 30조 7천억 원, 군인연금에 19조 9천억 원의 국가보전금이 투입된다. 무려 50조 원에 달한다. 이 50조 원이라고 굉장히 크지만 매년 평균 5조 원 정도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500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 수준입니다.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등에 비교하면 금액으로는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공무원과 군인연금 지급 금액만 가지고 문제를 삼지 말고 공무원이나 군인들이 연금을 받기 위해 보험료 납부를 어떻게 했는지 민간기업에서 받는 퇴직금이 따로 없다는 문제를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액이 높은 것만 부과시킬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생애 임금, 기존의 임금 플러스 연금 이런 걸 가지고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낮으니 공무원 군인연금은 깎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은 너무 낮은 정말 20-30만 원의 국민연금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국민연금을 더 국가가 지원해서 더 높은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이나 지불 능력 등은 조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부 재정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그래서 공무원 군인연금의 격차를 좁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높은 연금일 경우에 이것도 생애에 걸쳐서 평생 소득이기 때문에 세액 조정을 통해서 누진적 세액 조정을 통해서 전체 이 노후보장 연금의 형평성을 기하는 조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금 무조건 깎는 것이 아니라 조세 제도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제와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데이터 거래 활성화, 관건은 규제 혁파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산업화 시대 석유 석탄이 내연기관을 가동하면서 생산성을 향상시켰던 데이터가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미래 핵심 산업의 석유 역할을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산업화 초기든 4차 산업혁명 시대이든 생산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이윤 극대화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산업화 초기든 4차 산업혁명 시대이든 자본주의 이윤 극대화 구조는 그에 따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규제 완화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결과 누구에게 이익이 가고 그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외양의 형태만 바뀌는 것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 유연성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한국 경제 반세기 만의 취약 상황이라는 해외의 경고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과감한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는데요. 세계 6위 수출국가,
세계은행 발표로 G19가 중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인데 최악 상황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경제만 최악 상황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그렇다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그런 상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12월 3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